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할 때 매우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의 그 표현 방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표현 방식과 매우 다르고, 또 법의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법, 제 몇 조, 제 몇 항에 따른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해당 타례를 따라가서 해당 조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우 이제 공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의 조문이 그런 표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법의 조문을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조문의 표현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없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런 타례를 따라가는 수고를 최대한 많이 덜어드리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그 연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건강보험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법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건강보험법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령 체계를 간단하게 그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 최상위 법이 되고 그 밑에 법률, 조약, 국제법규 등이 있고, 다시 그 밑에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 단계에 총리령, 부령이 있고, 또 그 아래 단계에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여 밑에 지금 저희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치면 지금 제5단계 밑에 다시 공단의 전관과 같이 또 해당 기관의 또 관련 법규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된다 그러면 가장 출발은 헌법에서 출발하겠지만 건강보험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대통령령이나 또 부령이나 또 보건복지부의 각종 업무 지침, 또 공단 내부의 세부적인 업무 지침 등을 숙지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법령은 우리나라 법령은 독일의 법령 방식을 따왔다고 합니다. 판덱 10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법령의 그 단위가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은 편은 없습니다. 장과 조, 항, 호, 목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법 조문을 읽을 때 사용되는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면,
먼저 그 즉시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이 경우에 즉시라는 것은 그 어떤 지연도 허용되지 않는 그 시간적 즉시성을 의미하고, 지체 없이도 그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지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과 이후란 말, 또 전과 후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후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그 기준 시점을 포함한 개념이 되고, 전과 후라고 표현됐을 때는 기준 시점이 포함되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경우, 또 때 이런 말도, 경우란 말은 가정적 조건을 지침하는 용어고, 때는 시점이나 시간의 문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간주란 말, 또 추정이란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 간주하다라는 표현은 본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주는 그 법령상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 간주한 내용과 다른 반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그 간주한 결론이 다시 전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추정하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확정을 해놓고 있으되, 그 사실에 대한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다시 취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다, 할 수 있다 라는 표현도, 한다는 하여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고, 할 수 있다는 선택적입니다.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의제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의제라는 표현은 그 본질은 서로 다른데 법률에서 다룰 때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 준용이라는 표현도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그 자료에서 보듯이 건강보험법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할 때 그 각 장별로 강의가 지금 진행될 것이고, 그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건강보험법 구성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강의를 들으시면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1장은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관련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제3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기구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제4장은 보험급여,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이죠. 보험급여에 대한 조항들이 있고, 제5장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6장은 보험료, 가장 또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7장은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 등에 관한 조항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장 보칙 조항인데요. 앞서 그 제1장부터 제7장에 어느 곳에 그 포함해서 구성하기는 좀 어렵지만 번역 법조문의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조항들이 이 보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장은 벌칙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건강보험법을 개관이라고 좀 해놨는데요. 지금
앞서 건강보험법 구장이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은 대략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듯이 우선 보험자라는 개념, 가입자라는 개념, 공급자라는 개념, 요 3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축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때 이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의 이 3자가 서로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을 때 건강보험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는 바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의 보험료 부과로부터 해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일, 그리고 공급자에게 요양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일 등을 합니다. 가입자는 우리 건강보험 일반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닙니다. 해당 점을 이제 살펴볼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은 가장 중요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반대급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지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의약품을 제공하는 그런 주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이 대표적이고, 가입자에게 보험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관장 개념은 지금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이제 누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위치에 서 있느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되고요. 정부 안에 보건복지부가 아예 관장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법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각 기구의 의미, 그리고 구성, 임기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기구는 당연히 이제 저희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요 해당 기구들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설명할 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부분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또 심사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관에 행하는 일체 행위들이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가 수행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지금 수행하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건강보험법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반 규정들을 이제 위반했을 때 그 제재 조치로 벌칙 또 과태료, 징수금과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장에 들어있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조문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하단에
지금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 증진.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 증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험급여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기대 효과는 바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을 암기는 하시되 지금 이렇게 이 조문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보험급여를 하는 게 목적이고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대상은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 증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2조 관장 조항입니다. 지금 이 조항에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은 누가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이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정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법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 법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의 조항에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근로자란 용어입니다. 지금 이제 조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은 그 4호와 5호에 공무원, 교직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이 공무원과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무엇이냐? 그 4호를 보시면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원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립학교나 국립학교의 교원과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에서는 이분들은 교직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2호의 사용자란 용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자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그 사용자는 지금 그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란 용어에 1대1 대응한 그 사업주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에 사업주가 되고요. 공무원인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이 되고요. 교직원인 경우에 사립학교 설립,
운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사용자, 이 용어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매우 중요한 용어이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3조의 2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지금 이제 조문의 이름을 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없던 조항이고 지금 그 이후에 추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제 누가 수립을 하느냐, 그리고 몇 년마다 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심의, 5년, 수립, 변경, 이 핵심 키워드를 좀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그 관장 조항에서 보았듯이 이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 역시 수립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종합계획의 수립의 주기는 5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의 2의 연장입니다. 그 2항을 보면 이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그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많으니까 이 모든 걸 이렇게 쉽게 암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단에 제시한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할 때 그 의미 없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암기하는 것이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단위로 암기를 하는 것이나 그 암기를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합계획의 그 수립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암기를 할 때 지금 하단에 제시한 것처럼 기본, 추진, 재정, 부가, 비용, 증진, 취약, 통계, 필요 라고 암기를 하고, 그러면 기본은 기본 목표 및 추진사항, 추진은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재정은 재정 전망 및 운영, 부가는 보험료 부가 체계, 비용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증진은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계는 그 통계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필요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정확한 기억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 추진, 재정, 부가, 비용, 증진, 취약, 통계, 필요. 이 순서를 암기를 하면서 그 기본이란 말의 의미가 원 의미가 뭔지 하고 연관 지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호를 살펴보면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그래서 지금 1호에 따라서 지금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또 2호를 보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래서 2호에 따라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3호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여기서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호에서는 총 추천되는 위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호, 2호, 3호에 따라서 추천되는 인원을 살펴보면 1호에 4명, 2호에 4명, 3호에 8명 해서 총 16명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호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8명, 그래서 합하면 24명이 됩니다. 그게 앞선 항에서 지금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추천위원 수는 왜 24명인가 하는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호의 내용 8명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목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그리고 나목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이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그래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2호에 시민단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좀 자세히 설명이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의미한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